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12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를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저를 처음 보는 분이 계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힘나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유익하고 무서운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바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TV K짱 채널에 가시면요, 위험한 조대와 기묘한 이야기 제보하실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게시판에서 가지고 온 사건인데요, 제보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조사하면서 너무나 아니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일본의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건은요, 1984년으로 잠깐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아기. 1984년 12월 28일, 카나가와현 히라츠카시라는 곳에서 6살 남아였던 토시히데 짱이 집 앞에서 놀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된 사건입니다. 자, 당시 32살이었던 어머니는요, 잠깐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라면서 경찰에 급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들은 수색원을 내보내서 막 여기저기 수색했지만 결국 아이는 찾을 수 없었어요. 자, 당시 이 어머니는요, 텔레비전에까지 출연을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라면서 호소까지 했지만 이 아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2002년부터 어머니는 갑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가 북한에 납치된 건 아닐까요? 북한에 납치된 것 같아요 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실종되고 나서 22년이 지난 뒤 일본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바로 히라츠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람은 기자분이신데 그냥 제가 그 얼굴은 가려드렸어요. 이곳이 바로 이 분이 남자분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킨 이곳이 바로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자, 2006년 5월 1일 이틀에 걸쳐서 카나가와현 히라츠카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남녀를 포함한 신생 아기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총 5명의 시체가 한 집에서 나오게 돼요. 자, 2006년 5월 1일 아침 11시경. 자, 어머니가 당시에 그 어떤 여성이 살았던 그 히라츠카시 한 아파트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체를 발견한 건 바로 죽어 있었던 남성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자, 이 아파트에 집세가 밀린 거야. 집세가 밀려가지고 몇 달째 밀리자 일본에서는 여러분 집 주인이 있고 집 주인과 그다음에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중간에 연결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일본은 절대 이
이 집 사는 사람과 이 주인 사람이랑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저도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집 주인분과 통화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 중간에 껴있는 그 회사랑 연결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 집세가 밀리니까 이 회사에서 그 어머니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원래 아들이 야증을 냈는데, 월세를 냈는데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그 긴급 연락망을 통해서 어머니께 연락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지.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러면서 아들 집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 집의 방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아들의 시체와 또 다른 여성의 시체를 발견하게 된 거죠. 너무 놀란 어머니는요, 경찰에 신고했고, 처음에 봤을 때는 뭐야, 동반 자살인가? 라고 경찰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집안을 막 이렇게 수색을 하던 경찰이 세 구의 시체를 더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요, 그 오카모토라는 여성이에요. 오카모토 치스코라는 여성이었고, 당시 나이가 54살이었습니다. 자, 이 여성이 한 명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일단 2006년 5월 카나가와현 히라츠카 아파트에서 거주자였던 이 남성, 이 야마우치 미네 히로시라는 남성, 이 남자가 당시 35살이었어요. 자, 야마우치 미네 히로시라는 사람, 그리고 오카모토 리카코라는 당시 19살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발견된 시체가 바로 영유아 3명의 시체가 발견되었고요. 총 5명의 시체가 이 맨션에서 발견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성 그 오카모토 치스코라는 여성도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여성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오카모토 리카코라는 여성은요, 바로 그녀의 친딸이었습니다. 제가 관계도를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여성, 이 오카모토 치스코라는 여성의 딸이 바로 이 오카모토 리카코라는 여성입니다. 친딸이에요. 자, 이 친딸과 이 집에 살고 있었고, 옆에 있었던 또 다른 남성의 시체, 야마우치 미네 히로시라는 남성은 이 둘의 관계는 이복 남매입니다. 어떻게 이복 남매냐? 자, 그녀가 내연남이 있었어요. 그 내연남과 함께해서 낳은 딸이 바로 이 리카코라는 딸이었고, 사실은 이 내연남은 또 다른 본처가 있었어. 그러니까 바람을 핀 거야, 이 여자랑. 본처가 있었는데 이 내연남과 본처의 사이에서 난 사람이 바로 이 야마우치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이복남매였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그 이복남매 계모랑, 그리고 자신의 내연남의 부인이 난 아들과 그 아들과 그 자신의 친딸과 계모, 이렇게 3명이서 이 집에 살고 있었던 거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약간 이 얘기만 들어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에서는 이 2명의 시체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영유아 3명의 시체도 발견됐는데, 처음에 이 야마우치라는 이 남성의 엄마가 이 집을 발견했을 때 다다미, 일본 그 다다미 바닥이 알죠? 그 다다미 바닥 위에 이불로 목이 졸린 채 죽어있는 리카코 씨를 발견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야마우치는 현관 부근에서 이렇게 목을 그은 채 죽어 있었어요. 목이 찔린 채 죽어 있었어요. 자, 시신 발견 시 야마우치 씨 옆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신이다, 리카코토 이쇼니 나리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고 싶어, 리카코랑 함께 하고 싶어 라는 글이 적혀 있는 유서 비슷한 게 나와 있었어요. 자, 유서만 봤을 때는 뭐야? 왜 자신의 여동생과 같이 가고 싶대? 같이 하고 싶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 근친상간? 이복 남매인데 둘이 뭔가 그런 사랑을 했던 사이였나? 그래서 이 남자가 리카코를 죽이고 자신도 따라서 자살을 한 거다. 처음엔 그런 식으로 조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근친상간으로. 하지만 자, 등내에는 그 실내에는 또 다른 종이가 발견됐는데, 바로 이 오카모토 치스코라는 여성, 그 여성이 보이는 걸로 쓰이는 메모가 보였는데, 그 메모에는 뭐라고 남겨졌냐? 바로 딸을 죽였다 라는 메모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근친상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남자가 여성을 죽이고 자신도 따라 자살한 사건이 걸로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엄마라는 사람이 딸을 죽였다라는 메모를 발견하고 이 전개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당일 같은 날 5월 3일 2006년 3월 이후에 이제 카나가현 히라츠카시 아파트에서 행방을 감췄었던 이 리카코 씨의 엄마였던 오카모토 치즈코상이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자, 자신의 딸 살해 용의로 그 모친이 체포된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 사건 발생 5년 전에 이 야마우치 씨가 이 집을 빌렸었어요. 이 집을 빌렸고, 이 집에 리카코 씨랑 이 오카모토 치스코라는 여성이 같이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같이 산 거야. 조사에 따르면 치즈코 씨는 리카코 자신의 딸과 함께, 자신의 딸을 2005년 10월경에 아파트에서 교살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야마우츠라는 사람과 이 엄마 치즈코는요, 자신의 딸 시체와 함께 이 집에서 6개월 이상을 같이 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처음에 이 사건이 2006년 5월에 발견됐기 때문이죠. 자신의 딸을 2005년 10월경에 이미 교사를 했고 6개월 동안 자신의 딸 시체와 함께 이 남자랑 같이 산 게 돼요. 이게 수색을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명의 시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시체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자, 이렇게 상자 2개가 발견됩니다. 이 골판지 상자에 유아 아이 시신 2채와 소년으로 보이는 시체 1구가 발견돼요. 그래서 총 이 집에서만 5개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자, 하나의 상자에는요, 사내 아이 시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상자 안에는요, 신생아 시신 2개가 여러 개의 비닐로 겹겹이 쌓인 채로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서 발견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요. 바로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1984년도에 실종된 것으로 친엄마가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엄마가 이 오카모토 치즈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들어있는 이 남자, 신장이 120cm 정도로 보이는 이 남자아이가 바로 1984년도에 실종되었던 치즈코가 처음 낳았던 장남, 당시 6살의 아이였던 걸로 밝혀집니다. 22년 전에 1984년 12월 28일 아침 11시경에 자신이 직접 경찰에 자신의 아들의 실종 신고를 했는데 가게에 물건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이가 없었어요. 실종 신고를 냈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북한 사람이 납치한 거 아닐까요? 라고 말을 했지만 DNA 검사 결과 이 박스 안에 들어있던 아이들은 모두 그녀의 아이로 밝혀져요. 자, 이 두 구의 시체에서는요, 임신 40주차 정도의 신생아로 밝혀졌고요. 모두 그녀가 낳은 아이로 24년 전에 낳았던 아이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처음 그 장남이 아니었던 거야. 왜냐면은 22년 전에 실종 신고를 냈는데 24년 전에 벌써 2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 2명의 아이는 이미 이 박스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사탄이 울고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죽여놓고 자신이 죽인 친아들 시신 3구를 24년 동안이나 숨겨왔던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집에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시체가 더 많았던 집이었던 거예요. 자, 야마우치의 사체 옆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고 싶다. 리코코랑 함께하고 싶어. 리코코랑 함께하게 해줘라는 메모가 발견되었고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마우치가 리카코를 살해한 게 아닌가라고 여겨졌지만 그 친엄마인 치즈코가 자신의 딸을 죽였다라는 메모가 발견되면서 진짜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기분 나쁜 사건이었어. 너무나 기분 나쁜 사건이었는데 이게 점점 밝혀지면서 이 여성의 이제 실제 사진이 떠돌게 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법정에 나타난 치즈코. 체포 초기에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언론이나 뭐 잡지나 뭐 신문이나 이런 거에서는 처음에 그녀의 이 사진이 떠돌았어요. 그녀의 젊었을 때의 사진이 떠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뭐야 약간 날씬하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미녀네 라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재판에 딱 나왔던 건 백발이 성성한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브라우스에 팬츠를 입고요. 굉장히 약간 역변한 모습이죠. 뭐 사람 외모 같다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진짜 저렇게 변하냐 막 이러면서 막 도끼가 그득그득해 보인다, 막 심술이 그득그득해 보인다, 사이코같이 보인다 라면서 그녀의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녀는요 자신의 아이의 사체를 버리는 일 없이 계속 그 긴 22년 동안 계속 그녀의 시체를 계속 같이 소유했고, 그리고 사인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친딸인 19살의 자신의 친딸까지 살해를 했죠. 그리고 야마우치 씨가 왜 자살했는지도 수수께끼였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살아있었던 건 그녀 오카모토 치즈코 씨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전말에 대해서 이 리카코 씨의 살해에 대해서 그녀가 뭔가 법정에서 말하지 않을까, 뭔가 그녀가 왜 죽였는지 말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죠. 자, 그러다 2006년 8월 행해진 첫 공판에서 갑자기 그녀가 말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딸을 죽였다고 인정했던 그녀가 공판이 시작되자 난 죽이지 않았습니다. 전 제 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면서 갑자기 말을 바꾸게 된 겁니다. 자, 당시에 무직이었던 남성 야마우치 히로시는요, 오카모토 리카코 영유아 3명, 5명의 시체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갑자기 우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자, 그녀는 1951년 오카모토 치즈코로 아오모리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녀의 나이 4살 때 1955년 그녀의 부친이 사망하죠. 그리고 후에 그녀의 엄마 모친은요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나이 10살 1961년도에 어머니가 재혼한 상대와 또다시 이혼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녀는요 1967년 그녀의 나이 16살 때 바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홋카이도로 떠나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1년이 지난 1968년 그녀의 나이 17살 때 그녀의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70년 19살 그녀가 오쿠리시 섬의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살 때 그녀가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자녀를 출산해요. 장녀, 딸을 출산합니다. 그 리카코 말고 또 다른 여자 아이를 출산을 해요. 그녀의 장녀죠. 그리고 나서 3명의 아이를 출산한 걸로 밝혀져요. 자, 남편과 가족, 그러니까 남편의 가족, 그러니까 시댁과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래서 그녀가 좀 약간 우울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살 미수로 그치게 되고 자살에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녀의 남편이 있는데요. 그녀의 남편은요 1993년 7월에 오쿠시리 섬에 쓰나미가 오게 됐고 그 쓰나미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1975년 그녀의 나이 24살 그녀는요 카나가와현 하타노시 등에서 여러 군데에서 캬바쿠라 그런 곳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하게 됩니다. 뭐 그녀의 말로는 그녀는 당시 이 미모를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당시 호스티스로 일하면서 그 가게의 넘버원, 인기 넘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고 나서 1978년 그녀의 나이 27살 때 히라츠카시 미야마츠초에 있는 어떤 소박가게의 점주였던 남자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딸, 자기가 첫째 낳았던 그 장녀만을 데리고 야마우치 미네 히로시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본처죠. 그러니까 그 야마우치 미로시의
그 내연남을 만나게 된 거야. 그 소밭집 점주가 그녀의 내연남이었어. 왜 내연남이었냐면 이 남자는 이미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 본처가 있었던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바람을 핀 거야, 이 여자랑. 그래서 이 본처랑 이 소박가게 점장이랑 그 사장이랑 그 사이에서 있는 아이가 바로 이 야마우치 미네 히로시라는 남성이었던 겁니다. 아들이었죠. 그러고 나서 결국에 본처를 쳐내요. 결국 이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본처를 내쫓는 식의 형태가 돼서 그녀는 이 소박가게 안주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난년이지. 그리고 나서 그녀가 84년도에 실종 신고를 냈었던 자신의 아들 토시히데를 낳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딸이 있었는데 딸을 낳고 아들을 또 자녀를 3명도 낳았는데 왜 딸만 데리고 왔을까? 그 2명의 아이는 어디 간 걸까? 이미 죽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 소박가게 남자를 만나면서 토시자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일단은 자신이 이제 그 첩이었잖아. 세컨이었는데 본처를 내쫓고 소밭집에 이제 안주인 들어갔는데 이 사장이 계속 키웠던 것 같아. 이 아들이 야마우치라는 남성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야마우치를 괴롭혔다고 해요. 정말 계모가 하는 직처럼 한 거야. 신데렐라 계모처럼. 이 야마우치의 그 새 아들한테는 밥을 먹이지도 않고 학교에 보내지도 않으려고 하고 거의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괴롭혔대. 자신의 그 남편의 친아들, 자신한테는 새 아들이겠지? 그렇게 밥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려고 그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자, 1984년 그녀의 나이 33살 때 그녀는요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다 썼어요. 그래서 빚이 막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984년 12월 8일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 실종됐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한 1984년 12월 8일이 바로 그녀가 빚을 갚는 날이었다고 해요. 왜 하필 빚을 갚아야 하는 그날 자신의 아들이 실종됐다고 신고를 한 것일까요? 만약에 갚을 돈은 없는데 빚 때문에 너무 허덕여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자기가 죽여버리고 빚을 갚는 걸 아들이 실종됐다는 핑계로 안 갚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면 너무나 끔찍한 사람인 거죠. 돈 때문에 아들을 살해한 거니까. 자, 그러다가 1986년 그녀의 나이 35살 때 리카코가 태어납니다. 자, 굉장히 예쁜 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리본 이런 걸 달고 왔는데 그녀는요 굉장히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는, 리본을 굉장히 좋아했던 딸이었다고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웃음 가득하고 밝은 아이로 보이죠. 자, 1997년 그녀의 나이 45살 때 메밀국에서 소박가게 경영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이 가게를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56살의 나이로 사망을 해요. 자, 그러다가 2001년 야마우치 미네 히로시, 자신의 남편의 내연남의 아들이었던 이 야마우치와 카나가와현 히라츠카시에 있는 이 레오팔레스 쿠레르라는 맨션에서 같이 살기 시작해요. 자신이 괴롭혔던 그 아들과 같이 살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2003년에서 2004년 그녀가 이 히라츠카 시내에 거주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여러 차례 현금을 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근처의 상인들한테 주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전거 가게를 하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그 여자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한 여자였어 라면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나를 잘 따랐다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아이가 죽었다면서 남편이 죽었다면서 나한테 돈을 여러 번 빌려갔었거든. 한 40~50만원 정도 빌려갔어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을 빌려간 거야, 이 할머니한테.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 라는 핑계로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아오모리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엄마에게도 전화를 내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딸이 어릴 때는 명랑하고 말도 잘 듣는 딸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얘가 큰 뒤로는 얘가 영 변해버려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4년 전쯤인가 한두 번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어요. 몸이 안 좋다면서 6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생활 보조금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 큰 돈이 어딨냐면서 거절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남자가 전화가 왔어요. 집세를 낼 수 없으니까 돈 좀 만들어 달라면서. 사실 그녀의 어머니도 정부에서 받는 생활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돈을 못 빌려줬는데 어떤 남자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으로는 이 남자가 같이 살고 있던 야마우찌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는 점이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 이상해. 그죠? 자, 어쨌든 그녀는요, 자신의 친딸과 친아이들을 죽인 어머니였어.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 당시 그녀가 주위에 빌린 돈만 해도 몇백만 엔이나 빌렸대요. 몇천만 원을 빌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뉴스가 그렇게 전했었어요. 자, 그리고 2005년, 그녀의 나이 53살. 자, 당시 2월에 리카코와 동거하고 있던 맨션에서 집세를 못 내가지고 퇴거 요청을 받습니다. 쫓겨나게 되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바로 이 집을 계약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다사쿠의 시신이 발견된 이 원룸은 6조 정도 되는 원룸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방이 딱 6조 정도 되는 방이에요. 제 이 방이 딱 6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는 원룸에서 사람이 산 거야. 3명이서 살았어. 근데 이 집을 계약한 사람이 바로 이 내연남의 남성과 이 본처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던 야마우치의 이름으로 계약이 된 집이었어. 자, 당시 그 야마우치의 나이가 35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계모와 자신을 괴롭혔던, 밥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려고 했던 그 계모와 딸, 이복 동생과 같이 살 집을 얻었다는 거야. 그러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나를 어릴 때 굉장히 괴롭혔던 이 계모가 나랑 같이 살겠어? 이 조그만 집에서 성인 3명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자, 결국 그 집에는요, 치즈코, 그리고 그녀의 친딸 리카코, 그리고 치즈코의 내연남이었던 그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그 아들, 이렇게 3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3월 이 자신의 친딸이었던 이 리카코가 메이지 대학의 연극 서클에 들어가요. 그녀는 굉장히 약간 예체능 쪽으로 연기, 음악 이런 걸 좋아했던 친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10월달 치즈코가 자신의 친딸인 리카코를 살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에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이 딸이 죽었는데도 친구들이랑은 핸드폰으로 계속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12월 달까지. 근데 이상하다. 10월 달에 이미 리카코는 죽었어. 근데 리카코의 친구들 말로는 아닌데 12월 달까지 우리 계속 연락 주고 받았는데요? 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이 2달 동안 누가 그녀에게 메일을 보낸 걸까요? 그녀의 친구들에게. 그녀의 리카코의 핸드폰으로. 2달 동안. 자, 그리고 2006년이었던 그녀가 54살이었을 때, 자, 3월달 그 레오파레스 클레르라는 맨션에서 이 치즈코는요 나오게 됩니다. 그녀는 나와요, 이 맨션을. 그리고 4월달 한 달이 지난 뒤에 야마우치 미네 히로시가 자살한 채 발견되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달 한 달이 지난 뒤에 야마우치 미네 히로시의 친엄마가 이 야증이 집세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아들 집에 오게 됐는데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옆에 리카코의 시체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세구의 유아 시체와 어떤 어린 남자아이의 시체까지 총 5구의 시체를 이 맨션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